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앞에 난초가 있는데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이 난초 특성을 설명을 드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 좋은 발색을 할 수 있는지, 또 그 다음에 이 난초의 특징, 특성 이런 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자 가지고 나왔습니다. 팻말에 이름이 써 있어서 일단 팻말을 뺄게요. 제가 구입한 데 이름이 써 있네요. 자, 이거는 꽃을 사진을 보고 제가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런 반무늬가 있었어요. 반무늬가 있었고, 그리고 구입할 때 당시에 갓에 무늬가 있는 듯 보였는데, 저는 이제 그 무늬로 안 보였는데, 이 판매하신 분은 무늬가 있는 걸로 자기는 봤다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거보다 꽃의 중요성을 보고 그 무늬가 있는 거 없는 거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 보여서 그대로 저는 이제 구입을 했죠. 자, 왜 구입을 했냐면 우리 그 복륜에서도 나타나고 중투화에서도 나타나는데 극황색들이 있죠. 황색이 굉장히 진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륜에서도 보면은 황색이 굉장히 진한 게 물론 무늬가 나타나는 것에서도 있지만 무늬가 나타나지 않는 데서도 있습니다. 아니면 연두복륜이거나 이렇게도 복륜화가 있고요. 중투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투화 중에 귀공자인가요? 그 명명품 그거 보면은 그 아주 황색 중투화예요. 그 아주 진한 황색 중투화인데 그 발색이 뭐 어렵네, 뭐 쉬움네 이런 한참 얘기가 있었는데 그 명명하신 분을 만나서 들어보니까 뭐 아주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쉬운 건데, 자, 이 난초는 뭐냐면은 황중투화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이 난초 특성을 알려고 재작년에 구입을 했어요. 예, 알려고 요 수태만 덮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중투 무늬 안에 그 색이 들어있는 황색인데 갓은 정확하게 써 있고 안에 무늬 부분에 황색이 탔어요. 이거는 그 황화 황색하고 유사한데 그 타는 현상도 같았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안 태워야 되니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거를 빛을 차단했다가 그 봄에 저 겨울에 겨울 접어들면서 어두운 데로 가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화통을 씌우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태를 아예 두껍게 씌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빛을 차단을 해줘야지만이 이 아이가 그 부분이 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연상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뭐였죠? 제가 그 유체 색계를 어떻게 관리한다고 그랬죠. 그 빛을 보면은 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빛을 차단을 해줘야 되는데 화통 씌우는 방법과 수태를 아주 두껍게 씌우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러면 역시 똑같습니다. 제가 작년에는 이거를 두껍게 씌우질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발색이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대략 요런 정도만 씌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지금 여기 꽃이 두 개가 달려 있죠. 보시면 이쪽에 하나 양쪽으로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은 작년에 제가 요만큼 씌웠다면은 빛이 당연히 들어갔겠죠. 그러면 올해 수태만 씌울 때는 어느 정도 해야 될까? 덮어줄 때는 대략 여기까지 올려줘야 돼요. 그래야 여기 이 안에 들어가는 빛이 적게 들어갈 겁니다. 제가 지금 대략 크기가 어느 정도 돼요? 한 1.5cm 정도 되죠. 그러면은 제가 평상시 말씀드렸던 대로라면은 어떻게 돼요? 화통 씌울 적기죠. 자, 올해는 제가 화통을 씌워서 관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화통을 씌워 가지고 관리를 하면 자, 녹이 갓 쉽게 해서 갓 녹모자가 녹이 약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단점을 갖고 있죠. 그러면은 일찍 벗길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늦게 씌우고 일찍 벗기는 거죠. 자, 요런 타이밍을 가져서 녹을 진하게 갖게 유도를 할 겁니다. 중요한 건 안 타야 되기 때문에 안에 그 색이 들어가는 부분이 탔었고, 그래서 그거를 안 타는 최대한 시점을 찾아내는데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해봅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보는데 작년 한번 제가 경험을 했고 올해는 그거를 보완해서 좀 두껍게 씌우거나 화통을 씌우거나 해보려고 하는데 그 중에 제가 선택하는 건 역시 화통보다는 그 수태를 쌓는 게 맞는데 그래도 화통을 씌워보면 더 정확하기 때문에 화통을 씌워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과정을 가질 거고요. 자, 그러면 잠시 제가 화통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화통을 또 받았어요. 자,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짠. 자, 여기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를 최 총장님께서 저를 이걸 한번 써보라고 이렇게 갖다 줬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렇게 신축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에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굉장히 유리하다.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올해 그 결과는 내년 봄에 알겠죠. 자, 요거를 갖다 주셔서 이제 제가 요걸 씌워 볼 겁니다. 자, 요거를 좀 어느 정도 쏟아내고요. 자, 이제 쏟아냈더니 상태는 아주 양호하고요. 꽃이 아이고 어디 갔어? 이쪽으로 두 개가 이렇게 있네요. 그죠? 자, 이 상태에서 먼저 철사를 꽂고요. 그 다음에 화통을, 자, 이거는 이렇게 어디에 들어있어도 씌우기가 일단 쉽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가능합니다. 저기 뭐가 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이 잘 안 들어갈 것 같죠. 자, 이렇게 빼내고 그 다음 이거를 통을 어디까지 내려가나 볼까요? 여기까지 내려가네요. 자, 그럼 일단 철사로 한번 고정을 하고요. 순서가 잘못됐죠? 이 안쪽을 먼저 있어야 되는데. 이제 눈까지 나빠가지고요. 제가 이걸 하는데 아주 애를 먹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쪽까지 자, 이렇게 이런 정도로 고정을 해 놓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밑에가 이제 많이 떠 있으니까 다시 소립을 채우고요. 이거는 화장토를 여기까지 아이고 채우고 자, 이 상태 사실 이렇게 놔도 돼요. 이렇게 놔도 되는데 자, 근데 최소 습기 유지를 위해서 수태를 덮는 게 맞습니다. 자, 이거는 수태를 촘촘하게 안 넣습니다. 그냥 그 목적이 빛 차단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넣으면 충분할 겁니다. 안에까지 꼼꼼히 채울 필요도 없고요. 이런 정도 이렇게 손으로도 가능합니다. 평상시에는 제가 핀셋으로 이 안에 채워 넣잖아요. 그렇게 안 해도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자, 이런 정도면 되겠죠. 철사를 제가 빨리 저거를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철사를 이거보다 굵은 철사가 있었는데 없어가지고요. 너무 날짱날짱한데요. 자, 그 다음에 스커트를 올려서 마무리.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좀 모양은 그렇게 썩 이쁘지가 않네요. 그거 모양 때문에 하는 건 아니니까 조금 너무 엉덩하게 빠진 데만 채우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채우면 끝. 자, 그러면 다시 반드시 팻말 잃어버리면 안 되죠. 이제 반대로 꽂습니다. 자, 그래야 이 특징을 정확히 기억을 했다가 할 수 있고. 자, 이제 정리해 보면요.
이 난초가 꽃이 중투한데, 황중투한데, 일본에서는 한때 이걸 복색화라고 그랬습니다. 노란색을 색으로 인정을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초창기 있었어요. 90년대 초에 그런 움직임이 있다가, 개체수가 많이 나오니까 슬그머니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황중투화가 오히려 복색화보다 더 귀하거든요. 없어요. 일본에도 한두 품종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꽤 좀 되죠. 그만큼 황중투화가 흔하지 않습니다. 자, 무지, 더군다나 무지에서는 정말 없거든요. 예, 몇 품종이 안 되는데, 근데 자, 제가 어디에 기준을 뒀다 그랬죠? 황화 유채색계에 기준을 두었습니다. 개나리 색계 기준을 둔 게 아니라 유채색계. 그 이유가 기부 쪽에 약간 흰색이 보였어요. 무늬 안쪽에. 그래서 유채색계를 기준을 두어서, 자, 유채색계는 햇빛에 노출이 되면은, 자, 그게 미숙일 때, 완전히 꽃봉오리가 성장하지 않을 때는 안 탑니다. 성장한 이후에 타기 때문에 그 기점이 1차에 꽃대가 나왔으면은 요때죠. 2차에 나왔으면은, 자, 요거보다 조금 늦어도 됩니다. 3차는 10월에 꽃눈이 보이는 3차가 있어요. 자, 그때 보이는 것은 이보다 더 늦으면 되겠죠. 10월 달로 가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 이거는 현재 2차로 보이거든요. 2차가 아니라 1차요. 지금 아까 1.5cm 이상 성장을 했으니까. 자, 그러면은 1차에 보면 지금 씌워야 맞겠죠. 이렇게 해서 빛을 차단을 해줬는데, 봉오리가 1.5cm 정도 컸으면, 이제 겉포기까지 다 합치면 2cm가 넘어요. 그런 거 감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평균으로 보면은 한 2cm라고 보시면 돼요. 1.5에서 2cm. 자, 이때는 이미 꽃봉오리도 어느 정도 성장을 했고, 녹도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화통 벗기는 시점도 여러분하고 같이 이제 보실 거예요. 그러면은 일찍 벗긴다고 그랬죠. 황화처럼 일찍 벗긴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야 갓 테두리, 그 녹무늬가 선명하게 돼서 황색과 대비가 이루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자, 이런 과정인데요.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개화할 때 다시 또 화통 벗기는 단계, 그 다음에 개화할 때 제가 기억을 하고 있으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